자, 이번 영상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PT 수업 받기 전에 해야 될지 후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빼고 싶은 게 뭐죠? 탄수화물인가요? 지방이죠. 이 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이전에 사용되는 탄수화물을 고갈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탄수화물이 언제 쓰이는지를 알면은 그 탄수화물을 빨리 고갈을 시키고 지방을 쭉쭉쭉 잘 태워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몸에서는 이제 ATP라는 형태로 있는데 이 ATP를 재합성해주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가 ATP PC 시스템, 그다음 두 번째가 무산소성 해당 과정. 이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 탄수화물을 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산소가 필요 없으면 무산소성 해당 과정. 세 번째는 이 다음 단계인 산소가 필요한 해당 과정이 또 있어요. 역시나 연료는 탄수화물이 되죠. 그 과정 네 번째 베타 산화 과정. 이것은 지방을 연료로 합니다. 1, 2번 단계는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성입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필요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산소가 없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PC와 무산소성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엄청 빨리 만들어내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산소가 들어오기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운동 초반에는 이 PC 시스템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많은 비율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고요. 운동 후반에는 이 유산소성 해당 과정과 베타 산화 과정 이게 더더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넘어갈수록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겠죠. 베타 산화 과정을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은 엄청 파워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야 될까요? 느리게 천천히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엄청 빨리빨리 폭발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그때그때 에너지가 빨리빨리 채워져야지 100m 달리기를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에 PC 시스템과 이제 무산소 해당 과정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갈수록 저강도 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래프를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탄수화물과 이제 지방이 운동 강도와 운동 지속 시간에 따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비율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Y축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비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축은 운동 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저강도고 여기는 갈수록 고강도가 되겠죠. 자,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갈수록 탄수화물은 더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저강도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고강도로 갈수록 지방은 덜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Y축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비율이고요. X축은 지속 시간입니다. 운동 지속 시간. 그러면 여기는 0분이 되겠고요. 점점 가면 1시간, 이렇게 쭉쭉쭉 하면 2시간 이상이 되겠죠. 탄수화물 어떻게 될까요? 아까 PC, 그 다음에 무산소성 해당 과정 이후에 베타 산화 과정이었으니까 운동 초반에는 PC, 그 다음에 해당 과정 지방. 그럼 해당 과정이 먼저 쓰이죠. 운동 지속 시간 초반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지방이 엄청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죠.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크로스가 되는 이 시간이 보통 평균 40분 정도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40분 이상 해야지 지방이 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40분이 되지 않아도 물론 지방이 타긴 탑니다. 비율이 적을 뿐. 비율이 낮을 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탄수화물을 먼저 고갈을 시키자. 그런 다음에 남은 지방을 뻥뻥뻥뻥 태워가지고 우리가 날씬해지자 였는데, 자, PT를 할 때 근력 운동을 만약에 고강도로 해주잖아요. 왜 운동 초반에 쓰이는 게 뭐죠?
안 그래도 운동 초반에 쓰이는 거는 탄수화물 위주예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운동 강도가 높을 때 써요, 낮을 때 써요? 높을 때 쓰이죠. 그래서 운동 초반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고갈을 시켜줍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다 털렸어요. 그럼 남은 게 뭐죠? 지방과 단백질인데, 이 탄수화물이 다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단백질 아니라 고강도 운동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단백질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곧 뭘로 이어지죠? 근손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근손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고갈을 시킨 상태에서 운동 후반으로 갈수록 지방이 잘 타죠. 근데 이때 지방이 잘 타는 운동 강도가 어디죠? 이것을 중저고강도, 다시 중저고강도는 무슨 말이죠? 중저강도입니다. 그러면은 PT 수업을 통해서 정리. PT 수업 때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탈탈 털어주고요. 이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로 지방을 쭉쭉쭉쭉 뽑아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래서 결론, PTA 수업 이후에 이 중저강도로 유산소를 타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중저강도가 어떤 강도냐? 결국에는 지방이 잘 타는 강도여야지 되겠죠. 내가 막 안 힘들다고 해서 그게 저강도가 아니고, 내가 적당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또 중강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원래라면은 VO2 max라고 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30에서 60%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해야지 지방이 잘 탄다 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요. 50%에서 잘 탄다, 아니면 40에서 50%가 잘 탄다. 제가 논문 찾아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총 통틀어 가지고 저는 그냥 60% 맞췄습니다. 근데 VO2 max라는 거는 이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구하려면은 가스 분석기를 달고 우리가 유산소를 해야 되는데, 가스 분석기라 이제 폴라를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장비가 엄청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장비여가지고 저희가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 VO2 max와 비슷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심박수입니다. 근데 이 심박수가 여유 심박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심박수는 어떻게 고요? 여기 되면은 느껴지죠? 너무 세게 되지 말고 살짝만 갖다 대면은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1분 동안 재지는 마시고 10초를 재고 여기서 곱하기 6을 해주면은 쉽겠죠? 1분 동안 재고 있으면 조금 무식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10초 재고 바로 곱하기 6을 해주세요. 여유 심박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박수의 맥스, 최대 심박수의 빼기 안정시 심박수입니다. 근데 이 최대 심박수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20 빼기 만의 나이, 이게 곧 HR max입니다. HR 안정시 심박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안정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있더라도 심박수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다 너무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문제 잘 맞춰서 흥분된다든지, 그러면 또 경화심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안정시는 기상 직후가 되니까, 보통 요즘 워치를 다 차고 계시더라고요. 워치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상 직후에 여기 10초 동안 제곱 곱하기 6을 해주면 안정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70이 되니까 저는 일단 7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이가 제가 20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200이죠. 그럼 200 빼기 70 하면은 HRR은 몇이 되죠? 130이 됩니다.
그럼 이 130을 가지고 우리가 강도를 곱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준으로 잡은 게 몇 퍼센트였죠? 60%였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0.6을 해줍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78이 나와요. 맞죠? 78이 나오면은 이 78로 운동해야 되냐? 아니라 여기에 HR, 그러니까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줍니다. 저희는 안정시 심박수를 70으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이게 14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계산하려면은 이 VO2 max나 뭐 젖산 역치, 무산소수 역치 이런 거 다 계산해야지 더 정확해지는데 그래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근사한 여유 심박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유 심박수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심박수가 148이면은 아 내가 지방이 잘 타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48로 동일한 강도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동일한 속도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은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를 시켜주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랑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은 밥을 먹으면 얘를 저장을 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반대로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인데 글루카곤은 운동 강도가 동일하게 지속이 될 경우 점점 수치가 떨어집니다. 똑같이 148로 뛰어도 이게 30분, 40분이 지나다가 하면은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수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 말은 지방이 좀 덜 탈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한 70에서 80%가 되는 강도로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80%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게 곱하기 0.8을 해주면은 8, 104가 되죠. 네, 맞나요? 네, 104. 그러면은 104 더하기 70이면은 174. 그러면은 148 bpm에서 174를 한번 찍고 와요. 이 방법을 저는 이제 인터벌로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148을 찍을 수 있는 심박수가 그 트레드밀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유산소 속도가. 그 속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km/h 속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10km/h 속도에서 174를 찍을 수 있는 게 만약에 14km/h 속도다. 그러면은 10으로 4분 하고 그 다음에 14로 1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을 잘 태우면서 유산소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새로 찍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